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83번째 시간으로 일본인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2 3. 역사적으로 잔악하고 이중적이었던 행적. 1, 2번 문단이 무색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해외로의 전쟁과 약탈에서 상대국 혹은 상대민족에게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 중국과 한반도의 국민들에게 일본인들의 침략은 고대와 중세,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고 그 잔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삼국시대부터 기록된 왜구의 침략과 잔인성은 고려 사기 기록에 잘 나와 있다. 고려사 변한열전에 의하면 왜구 해적들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제일 먼저 고려 여자아이들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 장기를 끄집어내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해준 것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살육과 강간을 많이 했다고 한다. 고대시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부재했기에 어느 고대 국가든 그랬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비교적으로 인력은 너무나 악질한 행보를 이어왔다. 상강행실도에는 왜구의 급탈에 저항하다 순절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고려말 왜구의 진입 문서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잔인성이 사실상 고려 전국에서 지속되었다. 그걸 끝내지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장군이 주도한 한민족을 말살하고자 하고 임진왜란에서 코와 귀를 베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잔인했던 행보가 밝혀진 사례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잔인한 행적은 지속되어 일본 제국 수뇌부는 귀축 영미로 일본 민간인들을 세뇌시켜 마치 미국과 영국이 침략한 듯이 선동시켜 많은 민간인들을 전쟁에 동원해 수뇌부의 이득을 노려왔다. 거기에 강요와 통치로 여러 자살병기나 자살공격을 강요해 생명을 천하게 여겼었다. 한일 병합에 이르기까지 남한 대토벌 작전 등을 통해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였고 제암리 학살 사건, 간도 참변,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에서도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고문을 당했다.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간악함을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중화민국 역시 난징 대학살, 충칭 대공습 등 현세의 지국들을 일본군을 통해 겪은 바 있고 일본군을 상대한 미군 역시도 마닐라 대학살, 바탄 죽음의 행진, 치치시마 섬 식인 사건 등과 같은 잔혹함을 겪은 바 있다. 동남아시아 역시 일본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상당군의 수의 일본군 위안부와 침략 피해를 당했다. 이는 고대 시절부터 전 근대에 이르기까지 구축해온 일본인들만의 독특하고 치밀한 본인 집단 중시와 일본인이 아닌 이외의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패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권의식과 글로벌 사회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여타 문명권 역시 타 문명권을 배척하거나 경계하거나 침략하는 행위는 수두룩했다. 다만 유독 본인들 이외의 타 국가를 상대로 도가 지나친 잔혹 행위들을 반복한 것은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 내세에 지배할 정도로 와를 중시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말 그대로 이 와 정신이 전 근대 일본에서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었다는 말이다. 즉 다른 문화권과 국가의 사람들은 일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았기에 와 정신을 지킬 필요가 없었으며 본인 집단 규격 외의 것들은 따돌리고 배척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유독 극심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격성까지 비치게 된 것이다. 특히나 일본인 자신들이 상대에 비해 수적으로나 양질적으로나 우세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공격성은 지나칠 정도로 과열화되고 조직 분위기가 암묵적인 룰을 닥치고 따르는 습성이 있어 일본인이라는 조직 내부에 어느 한 명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도 잠재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따돌림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지메 문화이다. 한 명 한 명의 일본인은 집단 내세의 와를 무의식적으로 중시하기에 기본적으로 얌전하고 예를 갖추는 듯하지만 조직 내부 혹은 본인들의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고 튀는 상대적 약자 소수 세력에 대해 내가 속한 조직에 반대되는 자이고 이런 자들은 우리 조직의 분위기와 룰을 흩뜨리기에 배척하고 공격해야 마땅하다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이기매가 시작되는 셈이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이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시에 돌입한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대다수 일반 민간인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간혹 731 부대 같은 제2차 대전기의 전쟁 학살행위에 빠져나오지 못해 일본 내에서 연쇄 강간살인을 저지른 고다이라 요시오 같은 자도 있다지만 이는 일본인의 찬학성에서 비롯되기보다는 PTSD 같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봐야 함이 옳다. 그리고 개인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마인드와 감정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개인과 타인의 자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일찍이 성립된 서구권의 시선에서는 제일 심한 편인 일본을 제외하고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와 비슷한 궤를 보인다고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유의 집단성과 조직의 룰을 중시하는 획일화된 분위기가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의 집단 따돌림 문제와 특유의 눈치와 분위기 문화, 튀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대상에 대한 경계심은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퍼져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그런 데에 들어서는 한국인도 일본인에 못지않거나 어떤 부분에선 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래 유교적 질서와 더불어 줄곧 이어져 내려온 징병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서열을 강하게 중시하는 문화가 서로 뒤섞여와서 소수를 향해 비교적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비꼬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일본인과는 다르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심하게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잔악한까지는 아니지만 겉으로 얌전한 모습과 다르게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까지 시민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에는 포이스테라를 하여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마구 버리는 일이 매우 잦았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시부야 방거리나 오사카 골목길에서처럼 대도시권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곳이 많다. 물론 미국, 유럽권을 포함한 전세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권은 더러운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일본의 경우가 특이 케이스라고 보기 힘들다. 당장 서울의 골목길과 길거리 모습만 봐도 나무랄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타마타병, 가네미 유정 사건 같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면모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도 1950년대, 60년대에 꽤나 빈번하게 벌어졌던 일이다. 이 부분은 일본이 선진화되고 환경오염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개선되었지만 이게 해외로 불덩이 튀어서 1960년대 여행자 유화 시기부터 8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이 어글리 재패니즈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세계에서 매너가 안 좋기로 유명했다. 여하튼 어글리 재패니즈라는 이미지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계도 캠페인으로 일본인 여행자들이 그런대로 좋은 평을 들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현재 일본 특유의 깨끗한 길거리나 도시 풍경의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 때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것을 1990년대 한국인이 이어받다가 때마침 한국이 여행 자유화되었던 시점과 맞물린다. 2000년대 와서는 중국인이 이어받았다. 시민의식과 별개로 2000년대 이후 현재 세계에서 짝퉁이라며 악명이 높은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1960년대까지는 메이드 인 재팬이 악명이 높았다. 4. 애매한 개인주의. 개인주의와 더치페이가 당연시되고 있다. 실제로도 일본인은 식당에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서 먹는 경향이 강하며 이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치닌마에 각자의 목일 정도다. 심지어 회식조차 더치페이로 내기도 한다. 연인 사이에서도 무조건 더치페이를 한다 카더라가 한국에 나돌아다니고 있지만 그쪽은 사바사다.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자주 부르는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자신의 나라 사람을 일본인이라고 객관적으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도 이를 들으면 터키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계 국가나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부를 때 우리나라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문화가 많이 개인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나 권위에 대한 저항권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서양권과 비교했을 때 개인주의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히려 서양인들은 일본인이 아직
공동체주의 사회라 여긴다. 개인이 뭘 하든 상관은 안 하지만 공동체가 약속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든지 혹은 정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오타쿠나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 문제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 이렇게 고립될 자유를 허용하는 예시는 캡슐 호텔이나 네트리 식당의 사례로도 나타난다. 즉 유럽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이 상대방을 개인으로서 서로 동급으로 보는 시각의 개인주의지만 일본인의 개인주의는 공동체 사이의 규율, 서열 등에 따르는 이상 서로를 간섭하거나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개인주의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유럽식 개인주의는 커다란 집합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교집합을 만드는 식, 일본식 개인주의는 커다란 집합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간에 교집합 없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계율이나 분위기 유행에 철도할 절미할 정도로 충실한 것이 특징.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